올해 증시 폐장이 하루 남았습니다. 내년 우리 증시는 뉴욕 증시처럼 날개를 달 수 있을까요?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고 코로나도 확실한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내년 글로벌 경제가 어떤 모습을 그릴지, 우리 증시의 방향을 좌우할 변수는 어떤 게 있는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본시장 싱크탱크로서 가장 권위가 높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신진영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새해 경제, 글로벌 경제 동향, 우리 경제 동향 종합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내년 글로벌 경제 뭐 인플레이션이 가장 관심이다, 주요한 이슈다고 하는데 좀 나아질까요? 내년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는 그 글로벌 공급망의 왜곡이 가장 주요한 원인인데요. 예. 그 이면을 보게 되면은 그 하반기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그 민간 소비가 증가했는데 코로나 초기에 그 생산 능력이 감소했던 부분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 이제 주요한 원인이었죠. 예. 특히 그 선진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그 노동력 부족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이요. 네. 특히 그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생산 능력이 감소한 것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예. 특히 그 북반구가 이제 겨울에 접어들면서 당연히 이러한 그 원유나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상승 압력이 있었고, 또 러시아와 또 서방 국가 간의 이런 갈등이 또한 그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그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글로벌 공급망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그리고 원자재 문제도 좀 해결되고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특히 각국마다 지금 노동력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예. 내년에는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는 좀 완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요. 예. 그러니까 좀 당분간은 조금 이 인플레 우려는 일단은 계속 되겠군요. 일단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지금 미 연준 중앙은행이 이미 뭐 테이퍼링을 내년 3월 말에 마치고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관심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지금 미국 연준 같으면은 뭐 파월 의장이 그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인플레이션 억제가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가 돼 있고요. 예. 특히 전반적인 통화 정책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라든지 제로 금리를 지금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시장의 예측으로는 미국 연준이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해서 한 0.75%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3번 정도요. 3번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 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인상 역시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이렇게 금리를 올리긴 하는데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인플레 우려 속에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좀 노동력 공급 부족이 있다. 그럼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세는 어느 정도 지속할까요? 올해 비교한다면? 미국 경제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회복세가 빠른 그 성장세를 유지했고요. 금년에 한 5% 초반대의 경제 성장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예. 물론 이러한 상승세가 내년에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지금 현재 보입니다. 뭐 그 주요 근거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민간 소비가 좀 완화되고요. 민간 소비가 회복이 되고 또 노동력 공급이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해소된다면은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역시 그 기저효과 관계로 해서 금년 같이 5%대보다는 좀 낮은 4%대 초반 정도로 현재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은 유지하는데 기저효과로 올해가 이제 상당히 높았으니까 한 4% 초반 정도 성장할 것이다. 자, 미국 경제 뭐 인플레 우려, 금리 인상 예상 벌써 3차례 인상한다 그러는데 뭐 증시가 워낙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금리 올릴 것 같은 예상이면 떨어질 것도 같은데 예. 그 상승 동력,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미국 증시가 최근 2년간에 있어서 아주 급속한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물론 그 이면에는 미국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경제 회복이 빨랐던 것이 그 주요 원인이고요. 예. 특히 그 내부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그 뭐 구글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그 IT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것이 특히 이러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에 따라서 좀 너무 과대평가돼 있지 않냐 하는 우려 역시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예상은 내년에는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조정 국면이 될 가능성이 예. 있다. 그래서 현재 뭐 어제 오늘 기준으로 한 4,700 정도가 S&P 500의 지수인데 예. 내년에는 한 5,100까지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5,100까지 100 정도. 본다. 물론 이제 그 기관에 따라서는 예측은 좀 다르는데 그러겠죠. 뭐 비관적으로 보는 데는 뭐 4,000대 후반도 보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한 5,100 S&P 500이 예. 5,100 정도 가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5%에서 6% 예, 오르는 것 5% 같아요. 정도죠. 예, 예. 그럼 올해 상승률은 뭐 20% 넘었죠. 넘었죠. 거의 30%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예. 올해와 비교하면 내년은 미국 시장 별 재미는 없다. 뭐 이런 표현 혹시 어울릴까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5% 정도도 예. 사실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더 올해는 아니더라도 예.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제약하는 요인들은 역시 뭐 어떤 기업 실적이 좀 과다평가했다 그런 측면입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글로벌 경제의 예. 그 위험 요인은 인플레이션이 과연 이제 억제될 것인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지 않을 때는 통화 정책 자체가 긴축 모드로 들어갈 것이고 예.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 또 주가에는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특히 코로나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완화될 것인지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민간 소비 글로벌 공급망에 이제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여튼 뭐 전망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한 5 내지 6% S&P 500이 상승한다면 우리 서학개미들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겠죠. 그리고 이 뭐 금년 특히 작년과 같은 그러한 대규모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서학개미가 되고 싶은 분들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들어보고 S&P 500 지수 기준으로 만지면 한 5 내지 6% 정도 대략 예상하기에 그 정도 상승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뭐 이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사실 요즘 중국을 보면 미국은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 관심인데 얼마 전 중국은 뭐 기업 우대 금리인가를 좀 낮췄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뭐 중국 경제 지금 확 깔아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중국 경제는 뭐 계속해서 두 자리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기조는 이제 고도 성장에서 안정 성장으로 변하는 일종의 구조 변화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 한 8%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의 경우를 보면은 뭐 헝다오 같은 그 부동산 개발 회사의 부실 문제, 또 공유 번영이라는 기차에서 지금 그 대규모 IT 기업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 중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성장은 좀 낮은 수준에서 그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대략적으로 한 5% 초반대가 현재 예상입니다. 5% 초반.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낮아지는 많이 수준이네요. 낮아지지만 그렇다고 아주 낮은 건 아니죠. 사실 5%면요.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냥 급격한 침체 이런 건 혹시 예상은 없어요? 그 뭐 상당히 낮아진다 하지만 그렇게 위기로 갈 것까지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물론 헝다 같은 부동산 개발 회사의 부실 문제가 금융 위기로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중국 정부가 이를 대응할 만한 충분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내년이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체제가 안정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경제가 뭐 심각한 침체나 위기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뭐 적극적인 조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뭐 중국 경제가 큰 위기나 침체로 빠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비 침체 같은 것은 계속해서 중국 경제의 하나의 그 위험 요인으로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헝다 같은 부동산 이런 대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나름대로 대응할 만한 좀 능력은 있으니까 예, 여유는 있다고 보입니다. 예,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급격한 침체는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시장으로 좀 좁혀 가지고요. 예. 아까 미국의 이제 금리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통화의 완화,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푸는 거를 좀 예. 정상화한다 그러잖아요. 예. 당장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바로바로 올리기 시작할까요? 몇 차례나 올릴까요? 우리?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통화 정책의 어떤 정상화를 지금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예. 이미 이제 금년에 몇 차례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예. 내년에도 물론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그 보면서 시기와 이제 규모를 조정하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이 예상 한 2차례 정도에 걸쳐서 0.5%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걸쳐서. 네. 그러면 0.5%포인트를 올리면 지금 1%잖아요. 예, 1.5%까지는 1.5% 정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 예. 뭐 인플레도 걱정하지만 그 정도면 좀 우리 경제가 좀 이렇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뭐 현재로서는 뭐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 보이고요. 예. 성장은 그런 대로 뭐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우리 증시는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미국 뉴욕 증시에 비하면 정말 에너지가 예,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중국 경기 부진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뭐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 물론 작년에 워낙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은 3,000대에서 어떤 보합세라고 할까 네. 그런 양상을 보였고 예. 특히 하반기에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어떤 공조화가 하반기부터 상당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미하고요. 네. 그 주요 원인을 보면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예. 또 중국 경제에 대한 그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예. 또 워낙 달러가 강세되면서 그 원화 약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장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뭐 아까 S&P는 한 대략 5 내지 6% 내년으로 올 거로 예상을 하셨는데 우리 코스피는 뭐 어느 정도 레인지를 뒀을 때 예상 폭이 좀 있습니까? 자본시장 연구에서 보는 게? 저희는 좀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는데요. 네. 그 얘기는 금년이 워낙 이제 조정세였고 어, 내년에 우리 경제가 어쨌든 견실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한다면 그리고 예. 기업 실적들이 뭐 금년같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고 하면은 예. 3,000에서 한 3,300까지는 회복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에서 3,300 예. 상단 기준으로 이제 예. 레인지를 뒀지만 범위를 뒀지만 상단 기준 3,300이나 뭐 3,350으로 하면 예, 오늘보다 한 9 내지 10% 이렇게 오를 것 예, 같은데 그 정도 그렇죠? 보이죠. 그럼 예상만으로 보면 S&P 500보다 평균적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올해는 좀 우리 증시가 힘을 못 썼는데 예. 내년에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 예. 것 같군요. 예.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은 지금 환율은, 1,190원 예, 예.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올해 내년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 뭐 원화 대비도 그렇고 금년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 경제가 워낙 다른 경제에 비해서 회복세가 빨랐기 때문에 예. 그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전반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내년에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뭐 유럽을 비롯한 그 선진국 경제가 회복된다면 이러한 달러 강세가 상대적으로 계속 유지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특히 이제 유로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원화의 경우에도 뭐 수출이 회복되고 예. 또 그에 따라서 경상수지가 그 계속해서 흑자로 뭐 유지된다면은 원화 역시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한 1,140에서 80 사이 정도, 네. 그러니까 1,200까지 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예. 물론 이제 그 양국 간의 어떤 금리 인상, 뭐 인플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런 그 위험 요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수준과 비교해 보면 지금 이제 환율이 굉장히 높은 예, 원화가 아주 싼 수준이 예,
이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현재로 조금 더 그렇게 원화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강해지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예. 하긴 뭐 수출이 워낙 잘 되니까 예, 그렇죠. 달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화값이 조금 강하게 좀 견딜 수는 있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 달러 강세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워낙 크게 미치기 때문에 예, 그렇죠.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달러가 원화값이 비싸질까 싸질까.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아까 저 부동산 토론에서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내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경제 뭐 코로나 극복도 중요하고 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뭐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 중장기 과제는 과연 뭘까 이런 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경제가 이제 그 정상화를 좀 가속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제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그 성장세를 유지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 소비라든지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그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그 타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 얘기는 경제 구조 전반으로 봤을 때 그 부문별, 산업별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뭐 취약계층, 예. 뭐 요즘 특히 소상공인들을 좀 더 좀 두텁게 지금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시네요. 아무래도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개선, 구조적인 필요할 개선도 거예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 그 왜곡 과정에서 요소 사태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예. 글로벌 공급망에서 저희가 취약한 부분들이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역시 정책적으로 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그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예. 자동화 또 디지털화가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 정부의 견실한 어떤 일관된 정책 그리고 민간 부분의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 역시 계속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가 역시 중요한 이슈로 기후 변화. 대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뭐 COP26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대두됐는데 예. 이것은 단순히 어떤 환경 보호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슈거든요. 그래서 뭐 현 정부가 이제 넷제로를 선언하고 추진하고 있고 탄소 중립이요. 예. 네. 그리고 뭐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뭐 이 기조가 뭐 완화되거나 그럴 거나 같지는 않고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이것은 특히 온실가스 감축 또 신재생 에너지의 확충 이런 부분들은 그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기술 또 생산 방식의 변화 같은 상당히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역시 정부의 그런 정책 그리고 민간 부분의 혁신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네.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가 좀 원활히 되려면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돼야만 그쪽으로 좀 돈이 좀 투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정부의 어떤 정책 자금만 들 뿐이 아니고 예. 특히 대규모의 어떤 자금, 특히 모험 자본의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험 자본의 공급. 금융시장, 특히 그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 글로벌 경제 동향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증시는 어떨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진영 자본시장 연구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